네, 직업과 산업 그리고 진로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잡초대에서 함께 하시죠. 네, 영상 콘텐츠 디렉터 콜드90의 김건영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콜트90 조금 특이한데요. 이거 네. 어떤 뜻인가요? 이게 저희 팀 이름이고 아. 저희가 이제 친구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이제 90년생이라서 그 그 콜트라는 뜻이 망아지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말띠거든요. 제가 그래서 와. 콜트90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름 지었었습니다. 아니 저희는 사실 한 40대 이렇게 네, 성함만 보고 네. 실례지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젊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상 콘텐츠 디렉터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영상을 만들고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 뭐 뮤직비디오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사실 영상을 다루는 어떤 플랫폼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 올라갈 수 있는 진짜 다양한 영상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뮤직비디오부터 유튜브 컨텐츠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영상을 제작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기리보이 씨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와. 같이 뭐 제작한 뭐 가수분들, 네. 연예인분들 어떤 분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뭐, 분들이 있어요. 기리보이님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뭐 같이 영상을 제작했다기보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작한 거는 뭐 백예린님도 계시고 와. 저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럼 이 뮤직비디오 감독이라고 하시면 또 뮤직비디오만 제작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걸 원래 좀 좋아하셨나요? 네, 일단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음악을 좀 좋아했어서 사실 뭐 뮤직비디오 감독을 해야겠다고 뭐 오래전부터 꿈꾸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뭘 할까 좀 고민하던 시기에 음악을 좋아하니까 원래는 음악 전문 채널에 PD를 조금 꿈꿨었어요. 근데 PD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뭐 나만의 강점을 좀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다가 좀 더 멋있는 화면을 이렇게 TV에 송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네. 이렇게 좀 풀리게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 네, 이렇게 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멋진 감독님이 되셨지만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꿈꾸던 시절에 혹시 내가 동경하거나 존경했던 감독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사실 아직까지 제가 감독이라는 그 호칭이 조금 그러니까 낯선 쑥스러우시군요. 정도로 저도 이제 시작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근데 예. 이제 초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직군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나와서 그냥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나오게 된 거고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감독님은 그 플리비블이라는 프로덕션 운영하고 계시는 서동혁 감독님 되게 네. 좋아하고 감독님의 작품을 엄청 좋아하고 외에도 이제 원래는 음악 채널 PD를 꿈꿨었으니까 그 채널에 계시던 뭐 최재훈 PD님 네. 좋아하고 네. 이래경 감독님이라고 프로덕션 운영하시는 이래경 감독님도 좋아하고 작품 당연히 좋아하고 대표작은 어떤 게 있으신 분들인가요? 궁금해서 사실. 그 플리블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네. 박재범님 뮤직비디오도 많이 연출하셨고 네. 최근에 아이유 뭐 뮤직비디오도 연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은 엄청 다양하게 많이들 하셔서 네. 굉장히 다 유명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네. 잠깐 찾아봤는데 그 최지훈 PD님도 이제 딩고 쪽으로 네. 딩고 영상 유명하죠. 네, 그런 식으로 뮤직비디오처럼. 네, 굉장히 경력이 다양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셨지만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과정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정석으로 얘기하는 어떤 그 루트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런 루트를 밟지는 못했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주변에 음악하는 분들 아니면 주변에서 이래저래 뭐 연락 받아서 영상 제작을 꾸준히 좀 해오다가 네. 어떻게 그걸 보시고 먼저 이제 회사나 이런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이제는 정말 업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특정 계기가 온 것 같아요. 조금 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걸 업으로 삼아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원래 영상 쪽에 전공을 하신 건가요? 저는 영상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 경제학 전공. 정말요? 우와. 경제학 전공에서 졸업하고. 졸업하고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영상 좀 제작을 하셨던 건가요? 저는 본격적으로는 졸업하고부터 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공하시는 분들이 사실 워낙 많으니까 네. 제가 좀 더 전공자들이랑 사실 이렇게 나란히 하려면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좀 되게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분야는 저는 그 전공을 하신 분들의 리그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오히려 비전공자께서 이렇게 이 감독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보시는 분들이 더 네, 흥미를 도움 많이 될 느끼실 것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네. 영상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글 쓰는 것도 뭐 시 쓰는 분이 있고 뭐 소설 쓰는 분이 있고 네. 그런 분이 있듯이 영상도 사실 너무 다양해서 음. 그 제가 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촬영을 기준으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촬영 준비를 위한 어떤 컨셉이나 그런 걸 좀 강구해내는 그런 촬영 전에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있고 그리고 촬영 당일 촬영하는 그게 있고 촬영 후에 편집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작을 나누는 게 제일 쉽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준비 단계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아이디어 기획 회의 같은 걸 네. 하고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네네. 촬영할 땐 뭐가 중요하고 편집할 땐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지 네, 감독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촬영 준비가 워낙 많아서 네.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보통 음악을 중심으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 일단 음악을 가안이라도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가수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이런 것을 좀 많이 들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수분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도 많이 하고 평소에 뭐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음악을 만드신다. 이번에는 뭐 어떤 걸 표현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기반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평소에 좀 이런 이미지가 멋있어서 이런 거를 다음에는 구현해보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많이 체크해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때 한번 이용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일단 그 가수분이랑 어쨌든 그 소통이 되어야 하니까 네. 이런 걸 정리해서 저희가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실 뭐 예산에 맞게 장소 섭외하고 그다음에 출연진이 있으면 출연진 섭외하고 그 외에 이제 무대 세트 같은 것들, 아트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촬영 스케줄 정리하고 네. 촬영에 필요한 뭐 촬영 감독님, 조명 감독님 따로 섭외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건데 이게 수직적인지 수평적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파트에서 내가 다 총괄해서 다 컨펌을 받는 건지 아니면 개인 구성원들의 의견도 다 수렴해서 좀 바뀌기도 하는지.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수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직은 제가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 어떤 거를 완전히 새로 창작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감독님들 봐도 주변에 엄청 많이 의견을 구하시기도 하고 수평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군요. 총괄 감독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건 아니고 의견들을 많이 수렴하고 물어보고 피드백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 작업을 여러 명이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책임자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스트레스를 뭐 따로 푸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실 좀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부담감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모두가 요즘은 영상이 되게 중요하고 영상으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뭐 러닝을 한다거나 뭐 달리기. 운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낮잠을 잔다거나 해서 좀 부담감을 떨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 이렇게 덮어두고 뭔가
운동을 하고 덮어두고 좀 피한다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오히려 더 작업에 몰입해버려서 스트레스에 오히려 노출시키는 와. 게 좀 푸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몰입하자. 네, 몰입한다. 이 정도면 경제 오르신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럼 우리 오세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스트레스 풀어요? 저한테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네, 나와. 나와. 그리고 일단 술 한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나의 스트레스를 서로 털어 놓으면서 얘기하는 것, 그리고 노래방을 갑니다. 노래방 가서 슬픈 노래 있죠. 신나는 노래보다도 일부러 슬픈 노래 부르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미정 하나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오세영 아나운서 음주 가무를 통해서 스트레스 푸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게 네 단어로 정리가 되네요. 네, 저도 사실 좀 비슷하죠. 네, 한 잔 하고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예. 그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항상 드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 감독님의 방법도 예. 저희가 좀 배울 만하지 않나. 이열치열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분야에 있다 보면 이렇게 일을 하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누가 뭐를 했다더라. 사실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경쟁도 치열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는 어떤 박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떠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분명히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예. 이제 많이 제작하신 거 업로드하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 너무 잘하는 분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오히려 근데 자기 객관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사실 안주하면은 좀 뒤처지니까 네, 남들 하는 거 보고 아직 멀었다 한번 느끼고 또 다음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약간 개인적으로 뮤직비디오 제작하시니까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그 마이클 잭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뭐 스릴러나 스무스 크리미널, 뭐 블랙 올 화이트 보면은 얼굴 막 바뀌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좋아하다가 사실 요즘에 이제 걸그룹에 좀 빠져 있는데 감독님도 어떤 그런 거 좋아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저도 당연히 엄청 좋아합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사실 직업을 선택한 거니까. 네. 어떤 음악을 원래 좀 그러니까요. 좋아하셨나요? 저는 소울 음악, 소울 음악, 네, R&B 약간 이런 네네, 거. R&B나 소울 음악 옛날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런 가수로 따지면 어떤? 가수로 따지면은 말씀해주셨던 뭐 마이클 잭슨도 너무 좋아하고, 네, 뭐 마빈 게이라고 마빈 게이나 아니면 에이미 와인하우스 이런 에이미 와인하우스. 네 분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뮤직비디오가 음악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라던가 뭔가 창작해야 되는데 뭐 영감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얻으시는지 어떻게 노력하시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 실력에 대한 사실 믿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좀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체크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지나가면서 이런 거 되게 멋있다 하면 사진 찍어두기도 하고 네. 평소에 이제 뭐 그 유튜브나 당연히 다른 비메오 같은 것들 이제 멋있는 영상들 보면 꼭 체크해서 제 보관함 같은 데 넣어두고 그래서 평소에 조금 그런 데 많이 노출되고 그런 걸 많이 보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평소에 좀 많이 봐두려고 한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카피는 아니지만 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혹시 좀 영향을 주시는 그런 감독님 있으신가요? 네, 앞서 사실 말씀드렸던 뭐 네. 서동혁 감독님 작품도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사실 감독님들마다 그 연출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연출 방법을 하는 감독님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예를 들면은 뭐 뮤직비디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대경 감독님이나 네. 영화 감독으로 하면은 그 이냐리투 감독님이라고 레버넌트나 버드맨이라는 네. 영화 만드셨던 분 그런 감독님 뭐 인터뷰도 많이 보고 그 작품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그 전공이 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새로운 걸 창작하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셨나요? 산업 디자인이어서 아, 산업 디자인이군요. 네, 그래서 원래 자동차 좋아했었는데 와.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음. 모티브를 얻어서 이거에 관련된 뭐 디자인 작업을 한다던가. 근데 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좀 궁금하기도 해요. 사실 아이디어를 얻는 게 저도 사실 그게 엄청 고민이에요. 평소에도 예.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는데 일단 작업 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그런 좋은 이미지들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담아두는 편이고 작업을 들어가서는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팀메이트가 있어서 예. 같이 제작하는 감독님과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요. 약간 집단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아이디어가 브레인스토밍하면서 많아서 제가 이제 놓쳤던 부분, 뭐 여기에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 같냐, 여기에는 아니면은 좀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떤 걸 넣으면 좋겠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노력을 하지만 또 동료들과도 얘기를 또 많이 나누시고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작업할 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쏟아지는데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매 작업할 때마다 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 편인 네,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작했던 그 뮤직비디오가 사실은 뭔가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어서 오. 그런 걸 좀 연출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같이 하는 친구한테 피를 좀 구해달라 만들어달라? 했는데 네. 구매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실제 피를요? 인공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인공 피를. 죄송합니다. 너무 순수하시네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의상은 지금 빨간색인데요. 예. 그래서 인공 이제 피를 좀 가격이 좀 비싸서 직접 만들자 안 되겠다. 물감 네. 같은 거 섞어서. 네네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만들다 보니까 그 냄비를 썼는데 네. 냄비가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더라고요. 아, 세 개 다 묻어나서. 네, 근데 와. 제가 사실 제가 연출하는 건데 제 친구한테 부탁한 거라서 그래서 친구가 냄비를 못 쓰고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와. 아니 피를 세상에. 직접 만드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긴 한데 좀 새롭게 뭔가 좀 하고 싶은 영상 같은 것도 또 있으신가요? 네,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 조금 많이 그런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기억하고 하다 보니까 네. 꼭 이제 제작할 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항상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나중에 조금 더 내가 성장했을 때 잘 됐을 때 네. 제가 어릴 때 보던 뭐 조성모 오. 님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처럼 아시나요? 뭔가 막 이런 것들. 네, 네. 그때는 사실 뮤직비디오 스케일이 엄청 맞아요. 컸으니까 뭐 그때 몇 억씩 썼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한번 나중에는 연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최근에는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다시 뭐 뮤직비디오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고 그렇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가수마다 어떤 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미지를 상상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뜬금없긴 하지만 저희에게 어울리는 네, 영상이 뭐 네. 예를 들어서 빨간색 말고 다른 얘기 해주세요. 순수함, 오늘 뭐 색이 너무 하이티 강해서. 뭐 이런 아, 느낌들 네네. 혹시 뭐 딱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 색깔 같은 거 있나요? 이미지 이런 색깔 이미지 이런 거. 저는 너무 두 분 다 이제 멋있으시니까 그 이제 약간 배우 같은 느낌. 오. 요즘은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이rek현 감독님이 사실 그 연출하는 스타일이 내러티브라고 하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서 풀어내는 거를 되게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을 한번 오. 해보시면 어떨까. 이 얘기가 듣고 싶었나 봅니다. 저희를 예. 섭외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영상 녹화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감독 많은 분들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멘토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저도 이 질문 보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전공 외에 이제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좀 이걸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고 뭔가 역량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되게 생각보다 엄청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영상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게는 스케줄들, 그러니까 촬영하는 장소의 어떤 뭐 예약이라던가 아니면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루트, 뭐
이동하는 수단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직업이라서 되게 꼼꼼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뭐 말하자면 약간 변태 같은 분들이 하면 엄청 잘하실 것 같다는 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꼼꼼하고 지극히 섬세한 이 변태 같은 사람 네, 어울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좀 예전부터 사실 그 컨텐츠가 보면 이 라디오에서 TV로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영상을 직접 보고 싶은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직접 만들기도 하잖아요, 일반인들이. 네, 그러니까요. 자, 영상 콘텐츠 역할이 어떻게 발전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라는 게 사실 태어날 때부터 되게 약간 선도하는 문화잖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영상이라는 게 뭔가 모든 어떻게 보면 영역을 아우르는 되게 그래서 문화를 선도하는 매체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미래는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많이 지켜보는 방송입니다. 아마 진로 고민이 그 누구보다 많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이제 뭔가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고 싶은 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이제 뭐 각자의 그냥 위치에서 다들 노력하시니까 그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버티면은 언젠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같이 잘 버티자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